칼질을 잘하는 분들은 어디서든 음식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칼질을 잘하기 위해선 이런 연습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자신에게 맞는 칼이 있어야 오래 작업을 해도 손에 무리가 가지 않고 다치지 않게 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평생을 살다가 꼭 한 번쯤은 시칼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맨 처음에 좋은 칼을 사면 좋은 칼은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칼에 맞춰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계속 사용하면 맞지 않는 칼을 쓰면서 오는 불편함 때문에 안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고치기 어려워져 작업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칼을 구매하셔야 돼요. 하지만 난생 처음 칼을 구매할 때 칼을 고르는 기준이 없어서 칼을 잘못 샀다가 불필요한 추가적인 소비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 브랜드의 칼을 수년간 사용해본 제가 어떤 칼을 사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보여드릴 칼 중 하나는 고기, 야채, 무엇에든 사용하기 좋고 다른 제품에서는 해주지 않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칼이 무서워서 칼이 무뎌야 안 다친다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예요. 칼이 무뎌지면 무언가를 썰 때 힘을 주게 되어 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 칼을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다가 더 크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무뎌지면 칼을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진 칼들을 소개하기 전에 절삭력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칼을 맨 처음에 사면 모든 칼이 다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절삭력이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칼을 살 때 어떤 칼이 더 날카로운가로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어떤 칼을 잡았을 때 가장 편안한가에 중점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칼에 쓰이는 강제마다 칼을 연마하고 나서 유지력이 달라요. 어떤 칼은 금방 무뎌지고 어떤 칼은 오래 써도 그 날카로움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칼에 쓰인 강제에 따라 칼을 연마하기 좋은 칼도 있고 까다로운 칼도 있고 아니면 너무 저가 제품들은 칼을 갈면 너무 무뎌져 쓰기 힘든 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절삭력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칼은 이겁니다. 이게 제가 구입한 지 10년이 넘어서 상표가 잘 안 보이는데 henkel 나이프예요. 쌍둥이 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 브랜드이고 이 제품 이름이 쥐엘링 henkel 프로페셔널 S인데 제가 샀을 때 가격이 20만원 이상이었어요. 10년 전에도. 이 칼이 무게감도 있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첫 번째로 산 칼이 오스토프 드라이자 클래식이었는데 그 칼은 제가 쓰기에는 뭔가 무게감도 별로였고 뭔가를 썰 때 느낌이 맛이 나지 않아서 6개월 정도 쓰다가 같이 일하는 친구한테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한 칼이 바로 이 칼, henkel인데 아까 말했듯이 무게감도 있고 썰 때 그 칼 맛도 괜찮았어요. 이 손잡이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쪽 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어 있지 않고 각지게 처리되어 있어서 칼을 오래 쓰면 금방 피로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칼을 고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건 무게감과 이 그립감입니다. 칼이 무뎌지면 칼을 갈아주면 되지만 무게감과 그립감은 수정이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브랜드보다 칼을 수습할 때 요즘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핸들 쪽 손잡이. 이 손잡이가 저하고 만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손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다른 요리사들에 비해서. 손이 큰 사람들은 칼 손잡이가 얇으면 칼이 돌거든요. 사용할 때마다. 그래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무게감, 그 다음에 그립감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유명 요리사인 샘킴도 말하길 칼을 수집할 때 손잡이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말합니다. 손이 큰 사람들이 손잡이가 작은 칼을 쓰게 되면 칼질을 할 때 칼이 이 손 안에서 돌아서 칼을 제대로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손이 작은 분이 손잡이가 큰 칼을 쓰면 칼을 제어할 수는 있지만 오래 작업을 하면 손에 부담이가 금방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핑거가드라고 하는데 이쪽을 이렇게 두껍게 처리했잖아요. 이게 확실히 그립감에는 좋아요. 이 손가락을 받쳐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그립에는 훌륭한데 칼 갈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드 쪽, 이 제일 안쪽은 칼 가는 거를 거의 포기했어요. 제 칼을 보이시면 곡선이 이 칼처럼 자연스럽게 곡선이 있어야 하는데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잘못 간 거예요. 다음 칼은 이 칼인데 빅토리녹스라고, 이것도 상표가 잘 안 보이는데 빅토리녹스라고 스위스 브랜드예요. 이건 제가 산 게 아니라 제가 조립가를 나왔는데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줬어요. 이 칼이 한국에서는 빅토리녹스 우도라고 불리는데 이게 정육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용도는 셰프 나이프, 양식도로 나온 칼이에요. 근데 확실히 써보면 이 칼이 고기 손질하기 좋아요. 저도 이 칼을 큰 고기, 그냥 덩어리 고기를 손질하거나 막칼로 쓰고 있어요. 그것도 유럽 브랜드라 그런지 손잡이 부분이
큰 편이에요. 가격도 5만원대에서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건 가정에서 쓰기에는 제 생각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딱 주방에 하나 두시면 확실히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칼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칼은 이 칼입니다. 바로 글로벌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G2인데 이게 대략 10만원 정도 가격대에 가성비로 보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칼을 보시면 전에 보여드린 두 칼과 다르게 칼날과 손잡이 부분이 같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일체형이에요. 일체형 칼의 최대 장점이 위생에는 아주 좋아요. 칼에 다른 재질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틈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 괜찮은 브랜드들은 틈이 그렇게 막 뭐가 낄 정도로 그렇지 않은데 여기 보시면 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뭐가 이물질이 낀 거예요. 제가 제대로 닦지 않아서 그런 건데 henkel도 이 틈, 미음새 부분을 엄청 견고하게 나서 막 끼진 않은데 그래도 뭐가 이렇게 때 같은 게 끼게 됩니다. 이런 게 위생에는 조금 불리해져요. 확실히 이 일체형은 그런 이음새? 뭐 다른 재질이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위생면에서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여기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홈을 만들어 놔서 여기에 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그냥 세척이 아주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막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의 홈이 그립을 향상시켜줘서 미끄러지는 걸 조금이나마 더 방지시켜줘요. 이 일체형 칼들의 대부분의 단점이 미끄러워서 불편한 건데 이 칼은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놔서 그 단점을 상쇄시켜 놨습니다.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인데 손잡이가 제 손보다 크게 느껴지면 작업할 때 손이 금방 피곤해져요. 이 손잡이가 이 칼을 잡았을 때 딱 맞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지면 그게 저는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여유 있게 가볍게 잡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칼은 저처럼 손이 작으신 분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에게 추천하는데요.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할 때 칼이 손잡이가 본인 손에 맞지 않으면 불편해서 음식에 정성을 다하기 피곤할 수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쌍둥이 칼은 칼에 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보시면 이 손잡이 부분에 두께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글로벌은 이 henkel과 다르게 이 손잡이 부분을 둥글게 처리해서 칼을 오래 쓰셔도 손의 피로감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일본 브랜드라 동양인들 손에 맞게 제작된 것 같아요. 또 다른 놀라운 장점이 이 칼이 가벼워서 무게감이 없으면 칼질할 때 맛이 안 납니다. 이 칼맛이라는 게 칼질을 좀 해보시면 느끼실 건데 칼질을 하시다 보면 아, 이 칼엔 이런 느낌이 있네 라는 감이 생길 건데 칼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없으면 그 칼맛이 별로거든요. 글로벌은 이 칼이 일체형이라 손잡이 부분 안쪽은 비어있을 거잖아요. 이 비어있는 부분에 모래를 넣어서 칼의 무게감과 무게중심을 적절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칼을 다루는 구력이 생기면 알게 될 건데 기가 막힌 센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칼 제조사들은 하기 힘든 AS 애프터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론 henkel도 AS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CS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곳이 글로벌 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는 세계적으로 소싱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국가에서는 온라인에 적품 등록만 해두시면 AS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칼을 사시면 이 포장 안에 상품 번호를 적어놓은 카드가 들어있는데 그 카드에 적힌 번호를 글로벌 코리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CS는 전 세계 어느 칼 제조사들도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기가 힘들겠죠. 이쁜 칼을 쓰고 싶어서 다마스커스 나이프 사시는 분들 많은데 본인이 칼 관리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인생 처음으로 칼을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런 스테인리스 강으로 된 걸 사셔야 돼요. 뭐 VG10 아마 이것도 VG10이라는 강일 거예요. 저도 뭐 그런 자세한 거는 신경을 안 써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냥 쓸만한 칼들은 그 VG10이란 강제를 쓰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제요. 스테인리스가 뭐 그런 뭐 다마스커스 강이나 뭐 탄소 강 이런 거에 비해 녹이 안 나고 칼 갈기도 쉬워요. 그런 거는 칼 갈기가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그 숯들도 뭐 주부님들 보시면은 그냥 칼 살 때 세트로 보면 이렇게 긁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갈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숯돌도 상당히 비싼 걸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세 칼 중에 칼 디자인도 가장 이쁘잖아요.
칼 사는 건 자동차 사는 거랑 많이 비슷해서 비싼 칼일수록 관리도 까다로워지고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 생겨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로 제가 슈퍼카, 페라리 같은 슈퍼카를 샀다 그러면은 유지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차로 비유하면 이 글로벌은 그랜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다방면으로 나쁘지 않은 가성비 육각형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글로벌 나이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추가로 이건 제 생각인데 가정에서는 이런 셰프 나이프라고 부르는 양식도 한 자루랑 그리고 그냥 아무 데서나 산 이런 싸구려 과도 한 자루 이렇게 두 자루만 있으면 집에 더 이상 칼을 더 안 사셔도 돼요. 칼날 옆쪽에 홈을 파둔 야채 칼이 있는데 야채 칼은 칼이 이렇게 곡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으로 산도쿠 나이프라고 부르는데 고기를 썰 때는 상당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그냥 칼 한 자루로 다용도로 쓰고 싶다 하면 이런 양식도 셰프 나이프 한 자루랑 그리고 과도 한 자루 이 두 자루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칼꽂이와 같이 6에서 8자루 정도로 구성된 세트로 고가에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 칼들 중 이 양식도랑 과도만 주로 쓰고 나머지는 진짜 아주 가끔 쓸 거예요. 굳이 한 자루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면 이런 칼, 이게 유틸리티 나이프라고 그러거든요. 많아봐야 이런 칼까지 3자루 이 3자루만 있으면 가정에서 칼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유틸리티 나이프나 과도는 그냥 아무 저가 제품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스토프 거라서 좀 가격대가 있긴 한데 저는 직업이 음식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자루 구입해 둔 거고 가정에서 쓰실 분들은 그냥 저가형으로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셰프 나이프 양식도는 그래도 퀄리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글로벌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식당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20cm 칼이 좀 짧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글로벌에서 나온 칼 중에 24cm 길이인 G16, 그 G16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게 24cm 제품일 거예요. 그걸 쓰는 걸 추천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